파이썬 프로그래밍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튜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튜플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튜플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튜플에 적용할 수 있는 더하기와 곱하기 연산자, 또 내장함수 sorted, 그 다음에 튜플 자체를 제공하는 del이라는 문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 끝에 있는 프로젝트 랩과 랩 두 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본 학습을 한 이후에는 튜플을 수정할 수 없다는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며 튜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튜플을 연결 반복할 수 있고요. 튜플을 정렬해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튜플은 수정할 수 없는 항목의 나열입니다. 자, 리스트가 어떤 제한이 없는 항목의 나열이라고 한다면 튜플은 항목의 순서나 추가나 이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목의 순서나 내용의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콤마로 구분된 항목 표현은 동일합니다. 각각의 항목은 정수, 실수, 문자열, 리스트, 튜플 등 제한이 없습니다. 자, 튜플은 괄호 사이에 항목을 기술하는 표현 방식으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괄호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자, 싱어라고 해서 이렇게 BTS 쭉 가수명을 적었는데요. 이렇게 가로를 하고 이게 문자열인 경우에는 싱글 코트나 더블 코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크레딧 해가지고 이렇게 그 튜플 안에 리스트를 가져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스페이스처럼 밤, 낮, 해달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자열을 여러분이 괄호 없이 그냥 콤마를 구분해서 써도 스페이스는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빈 튜플 생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empty 튜플, 빈 튜플은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에 아무것도 안 쓰시면은 자, empty를 제가 타입을 쳐보시면 튜플이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튜플이요. 타입 이름은 클래스 튜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출력을 해보시면 그냥 가로 열고 닫고가 나와요. 또 다른 방법은 튜플이라고 하는 가로 열고 닫고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비은 튜플을 생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튜플을 표현할 때 반드시 콤마를 붙여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정수 리터럴 1이에요. 그래서 여기 int a라고 하는 변수에는 정수 1이 들어가 있는 건데 튜프 a라고 하는 변수에는 1 콤마라고 쓰시면 이 콤마를 가지고 얘가 이게 튜플을 나타내는 거고 튜플의 항목이 하나구나라는 걸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튜프 a를 출력해 보시면 1 콤마를 괄호로 쌓은 튜플이 항목이 하나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파이썬을 이용할 때 어떤 결과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거는 튜플이구나. 그리고 항목이 하나가 들어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K-팝 가수와 곡으로 구성된 튜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어, 송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매칭을 시켰어요. BTS의 노래, 볼빨간 살추의 노래 이런 식으로 매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줄에 나오는 싱어나 송은 이렇게 괄호로 묶은 튜플이죠. 자, 이거를 출력을 하면 튜플 형식으로 출력이 될 테고요. 자, 튜플도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카운트나 인덱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BTS가 몇 번 나왔는지는 singer.count를 통해서 출력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빨간 사춘기라고 하는 이 가수가 에 있는 위치를 알고 싶으면 인덱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7번, 8번은 각각의 가수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자, 인덱스는 BTS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나오잖아요. 맨 먼저 나오는 위치를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11번 줄을 보시면 for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언더스코어가 나옵니다. 자, 이 언더스코어는
쉘에서 이용을 하실 때 쉘에서 마지막으로 연산된 결과 값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실 때는 그냥 여기 있는 이 레인지를 통해서 오는 변수를 받는 변수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인지 len 싱어를 하면 이 len 싱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그래서 레인지가 5고 이런 경우에는 0, 1, 2, 3, 4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이 0이 이 언더스코어 변수에 들어가서 여기 출력문에 보시면 싱어에서 언더스코어를 갖다 놨죠. 여기 부분에. 그 다음에 송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싱어 인덱스 제로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BTS가 출력이 되고 BTS의 노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한 줄에. 자, 그 다음 줄은 1번 인덱스 볼빨간 살충기에 나만이라고 하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11, 12 라인에 코드로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 코드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우리가 그 sorted라는 내장 함수와 더하기 빼기라고 하는 연산자를 리스트에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 튜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튜플에 더하기를 하면 튜플을 연결한 새로운 튜플을 반환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튜플은 어차피 수정이 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더 연결해서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하기를 한 새로운 튜플이 반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목이 횟수만큼 반복된 튜플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K-pop, num, 74를 갖다 놨는데요. K-pop 더하기 num을 하면은 이렇게 앞에는 BTS 블랙핑크, 뒤에는 74가 들어가는 새로운 튜플이 반환됩니다. 자, 데이지에 1학기, 2학기라고 놓고 이걸 곱하기 4를 하면 1학기, 2학기라고 하는 게 4번 반복되는 새로운 튜플이 반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장 함수 sorted입니다. 그래서 이 sorted는 리스트나 지금 배우는 튜플이나 이런 것들 인자를 받아서 그 항목의 내용을 정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렬한 결과는 항상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리스트로. 그래서 튜플을 넣더라도 반환되는 건 리스트다. 자, 과일이라고 하는 프리웃에다가 여러 과일 종류를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sorted라는 내장 함수를 쓰고 인자를 fruit를 쓰면은 이 리턴되는 거는 정렬된 리스트예요. 다만 그거를 지금 tup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는데요. 이 tup는 그 다음에 제가 타입을 통해서 자료형을 알아봤죠. 클래스 리스트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튜플을 출력해봐도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한 리스트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죠. 자, sorted에 reverse equal true라고 하면은 오름차순이 아닌 내림차순 정렬이 되죠.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프루트는 수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있던 사과, 귤, 복숭아, 파인애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대를 알아볼게요. 자, 대는 앞에서도 알아봤지만 뭐 리스트나 튜플이나 이 튜플 자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팝에다가 이렇게 리스트가 아닌 튜플을 만들었는데요. 대하고 K-팝을 하면 완전히 메모리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K-팝을 다하면은 참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프린트 K-팝이라고 쓰시면 네임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name K-pop is not defined라고 메모리에서 제거된 경우에는 저렇게 그러니까 아예 변수 선언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다음은 그 요일의 영어 단어를 튜플로 생성해 출력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ay 1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monday부터 wednesday까지, day 2 변수에는 thursday부터 saturday까지, day 3에는 sunday를
튜플로 조정하기 때문에 저 괄호는 필요 없더라고 하더라도 콤마는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콤마를 빼게 되면 데이 3에도 그냥 썬데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데이 3에, 데이 3에 썬데이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는 튜플을 넣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4번 줄에 저거를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6번 줄에서는 이 day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day 1, 2, 3를 다 더한, 다 연결한 거죠. 다 연결한 day를 갖다 놨고요. 자, 이거의 타입은 여전히 튜플입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봤고요. 마지막에는 day 3을 3번 반복을 했어요. 3번 반복. 자, 이거는 이렇게 뭐 교환을 해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day를 출력을 하면은 여기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번 나오겠지만 썬데이는 3번이 나오는 그러한 튜플이 될 겁니다. 자, 출력을 보면 자, 두 번째는 썬데이, 썬데이, 썬데이가 3번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아까 주의에 5번 줄의 콤마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썬데이 하나를 가지고 만들 때의 내용이었죠. 자, 다음은 프로젝트 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종목과 팀원 수를 리스트로 적절히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스포츠 종목과 팀원 수로 구성된 리스트로 적절히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에는 그 리스트로 축구, 야구, 농구, 배구를 저장했고요. 자, 넘에는 11, 9, 5, 6이라고 여기 대응되게 축구는 11명 이렇게, 야구는 9명, 자, 농구는 5명이 하는 운동이고요. 배구는 6명이 하는 운동이다. 자,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자, 또한 위 두 리스트의 스포츠 넘으로 다음 중첩된 리스트를 만들어, 자, 이렇게 중첩된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리스트인데 앞쪽에는 여기 있는 스포츠 스타일이 들어갔고 뒤에는 넘 스타일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걸 출력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두 리스트 스포츠와 넘을 갖고, 자,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우리 배웠습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 다음 구조에 중첩된 리스트로 만들어 종목과 팀원 수를 적절히 출력하는 코드도 포함시켜 보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축구 11명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자, 문제 이해 해가지고, 자, 리스트 생성과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다양한 구조의 리스트를 만든다. 자, 만들어진 리스트에서 포문으로 항목을 적절히 출력하도록 하자라고 나와요. 자, 포문에서 시퀀스로 레인지 4를 하게 되면 4번 반복되는 게 될 테고, 레인지 2를 하게 되면 2번 반복되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선택을 하다라는 하는 건데, 자, 그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두 번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요 항목으로 보면 2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가지고 다시 그 안에서 축구 11명, 야구 9명, 농구 5명, 배구 6명 이렇게 출력을 할지, 아니면 이 아이템을 빼내서 또 이 아이템을 빼내서 이 안에 있는 항목을 4번 돌면서 이렇게 출력을 할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레인지 4나 자, 레인지 2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프로젝트 랩 1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책에는 한 194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디자인, 설계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코딩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부터 코딩을 바로 보고 하시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이 문제를 읽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디자인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본인이 직접 코딩을 해보신 다음에 그 자신의 코딩과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코딩을 비교해 보시면서 돌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코딩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어제 정답이라는 거 없습니다.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10명이 코딩하면 10명이 다 다르게 코딩을 해요. 자, 그게 뭐 잘한 거와 못한 거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코딩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만 좀 더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스포츠와 넘이라는 게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거를 우리가 컴프레hension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한번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컴프레hension은 여러분들 이렇게 대괄호로 컴프레hension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이 스포츠와 넘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반복, 이 스포츠와 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축구 11명, 야구 9명을 순서대로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for I in 자, range 이렇게 쓰시고, 자, 여기에다가 이 스포츠의 length에서 len 스포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len 스포츠. 자, 그게 가장 좋고, 그냥 그런 게 처음에는 어색하면 그냥 사라고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4번 반복을 하면서, 4번 반복을 하면서 조건절은 필요 없으니까 쓸 필요가 없고요. 자, 이 앞쪽에 추가하는 항목을 쓰면 되는데, 자, 우리가 만들 게 리스트니까 맨 외곽에 리스트를 썼어요. 한번. 자, 그런데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될 게 리스트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안에 리스트를 이렇게 여러분이 써 넣으시면 돼요. 써 넣는데 여기다 축구 11명을 써 넣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는 위에서 이미 선언된 변수 스포츠를 그냥 S라고 쓰겠습니다. 자, 스포츠에 있는 여기에 첨자에 들어가 있는 I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은 그냥 N이라고 쓸게요. N. 이렇게 넣으시면, 자, 요렇게 항목으로 요 내용들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장을 하면 요러한 구조의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잘 다뤄보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스포츠를 줄인 거고 이건 넘을 줄인 거고 이 4는 여기에다가 len 저기 있는 스포츠라고 쓰셔도 되고 스포츠 대신에 넘을 쓰셔도 상관이 없죠. 둘 다 4개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젝트 랩 2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버거 콤보 번호를 받아 주문 가격에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햄버거 주문을 구현해 보자. 자, 우리가 앞쪽에서 커피 주문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햄버거 주문을 코딩을 해봅시다. 자, 주문을 위해 콤보의 종류와 수량을 입력받아 주문한 내역과 가격 그리고 총 주문 가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샘플로 보면 만약에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입력을 2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2번 투게더 팩을 2개 사겠다. 앞에는 종류, 뒤에는 개수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아요. 자, 주문 종류는 오른쪽과 같으며 0을 입력하면 주문을 종료한다. 자, 0을 입력하면 주문 종료입니다. 자, 콤보 종류와 수량을 한 번에 입력받으면 여기 한 번에 입력받는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받는다는 거죠. 주문 내역과 총 주문 가격을 표시하고 요 밑에 주문 가격과 주문 가격을 이제 표시한다는 얘기야. 자, 0을 쳐서 주문이 종료되면 맨 마지막에는 총 주문 가격을 출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 커피 주문은 이전 단원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문 리스트 가격을 이 지금 배운 리스트나 튜플을 사용하면 훨씬 간결합니다. 자, 여러분이 리스트나 튜플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리스트나 튜플을 사용할 때 이 내용을 변경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스트를 사용해야 되고 변경할 일이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튜플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주문에서 사용하는 번호와
제 메뉴 항목 첨자와 같이 사용하면 편리하다라고 나와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메뉴는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문 종료. 자, 이 주문 종료라고 하는 요걸 여기에 출력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올인원 팩.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순서대로 요걸 만든 거죠. 투게더 팩, 트리오 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와 매핑되게 가격을 매겼는데요. 주문 종료는 따로 가격이 없어서 그래도 0을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올인원 팩은 6,000원, 투게더 팩은 7,000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여러분이 어차피 0번 주문 종료는 이게 가격이고 주문이 아니니까 따로 떼어도 상관은 없지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뭐 코딩하는데도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로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메뉴와 프라이스를 활용하면 코딩하는데 되게 편리합니다. 즉 프라이스의 가격 리스트와 메뉴가 맞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 게 만약에 2번이다라고 한다면 이 번호를 어디에 저장을 해요. 그 저장된 게 만약에 i다 라고 했을 때 그 i를 이렇게 가져오면은 메뉴 i라고 하면 그 만약에 2번이다 그러면 투게더 팩 0, 1, 2니까 이 투게더 팩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문자열이 보이고 프라이스 i에다가 i를 써놓으면 이 0, 1, 2니까 가격을 바로 참조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총 가격을 정리하거나 이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 코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한 라인에 이 일을 입력받으시려면 우리가 배운 뭐를 이용하면 요 하나와 요 하나를 분리해낼 수가 있죠. 바로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스플릿. 그리고 여기는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스플릿에 인자를 아무것도 안 줘도 각각이 분리가 됩니다. 다만 분리가 된 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수로 바꾸시려면 int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하셔야 되겠죠. 자, 햄버거의 종류가 1에서 4까지이며 0이 입력되면 주문을 종료한다. 그렇죠? 표준 입력으로 종류와 수량을 입력받아 중간에 주문 가격을 출력하고 주문이 완료되면 중간에 저장된 거를 다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계속 토탈 합을 저장을 해서 마지막에 총 주문 가격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상당히 코드량이 좀 많아서 코드를 여러분께 맡겨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거는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뭐 올인원 팩이 6,000원이다. 투게더로 팩이 7,000원이다. 이런 관계를 이렇게 튜플로 따로 만들어서 매핑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매핑 관계가 이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다라고 하는 매핑 관계를 사실은 잘 나타내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딕셔너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전. 근데 아직 딕셔너리를 안 배워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 랩에서 그냥 튜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딕셔너리를 배우면 튜플보다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코딩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코딩과 비교해 보시고 잘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코딩량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 길어요. 여러분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튜플을 좀 이해해 봤고요. 중요한 거는 튜플은 수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목도 수정할 수 없고 항목을 추가할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튜플에는 항목 추가, 뭐 append, insert 이런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튜플을 생성할 수 있죠. 뭐 맨 처음에 생성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괄호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튜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더하기, 곱하기가 있었고 내장함수 sorted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튜플 자체를 제거하는 del이 있었고요. 그래서 del은 뭐 튜플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삭제하고 있죠. 다음에 프로젝트 랩 2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우리가 스포츠 종목과 스포츠 그 종목에 뛰는 선수들의 요 매핑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봤고요. 두 번째는 햄버거와 가격을 여러 개 나타내서 주문하는 키오스크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튜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코딩량이 좀 있으시니까 연습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